안녕하세요. 월세고수TV의 최영수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강의 시리즈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오피스텔 강좌입니다. 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0가지라는 주제로 진짜 강의 형식 여러분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피스텔 첫 강좌입니다. 바로 1강. 오피스텔 투자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딱 다가오는 게 오피스텔은 주거로도 쓸 수도 있고 또 업무시설인 상업용으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실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오피스텔은 규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현안이 뭐냐면 주택수에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용도로는 주택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보니까 주택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건데, 세무서에서는 딱 요 한 줄이 가장 중요해요.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주거용 또는 업무용은 아닌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건데,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서류적으로 뭘 갖추고 있으면 뭐 사업자를 냈다든가 이러면은 그냥 업무용으로 본다 이러면은 우리가 서류 용도 맞추면 되지만, 근데 대부분 오피스텔들은 또 아이러니하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 사용 용도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여러분들 이걸 좀 알고 계셔야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를 알 수 있는데, 그럼 먼저 세무서에서 주택수 판별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하거나 할 때 다주택자인지 아니면 1주택자인지에 따라 세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이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볼 거냐 업무용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몇 억씩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을 되게 중점적으로 봐요. 특히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화돼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용 현황을 어떤 걸 보는지 살펴볼게요. 세무서에서는 먼저 첫 번째, 전입신고가 됐느냐.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주거용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사업자 등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데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이 들어와서 실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용으로 보겠죠. 근데 사업자 등록이 없고 주거로 쓴다 한다면 전입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두 번째로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건물 내 시설 현황인데, 오피스텔은 아시겠지만 주거로도 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에 욕실에 침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옵션으로. 그래서 이런 갖춰져 있다면 일단 주거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남의 오피스텔들 보면은 이거 업무용으로 신고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런 시설들이 있다면 주거용으로 본다고 하니까, 만약에 양도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비과세를 받고자 한다면은 주택에서 빼고 싶다 한다면은 그런 싱크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다 걷어내야겠죠. 그리고 사무실 집기들을 갖춰 놓고 현장 사진을 찍어서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지간하게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현황 파악이 어렵다 보니까 그동안 넘어갔지만 이게 점점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과금 및 관리비 청구 내역도 주거용과 업무용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택의 평균 사용량하고 이런 것도 차이 나는지 안 나는지도 앞으로는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하게 본다면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인데,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가 있거든요. 건물분에 대한 부가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환급받았다면 일단 업무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만약에 전환할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또 다시 실행당하게 되는 방법도 생기게 되는데, 이제 벌칙도 생기는데, 어쨌든 이런 기본 요건들을 갖춰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한다면 임대사업자를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임대사업을 등록했는지까지 이런 요건들을 다 갖췄을 때만 수가 빠지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인정받게 되는데, 점점 이 부분은 엄격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업무용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라. 이게 점점 과세당국의 지침이라는 겁니다. 특히 양도세 판별할 때는 되게 엄격하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서 업무용과 주거용 선택을 해야겠죠. 세금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 특히 오피스텔은 세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세금의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부터 먼저 얘기하면, 취득세가 그래서 이게 오피스텔을 매입을 할 때 얘기인데, 다주택자들은 조정세율에 해당될 경우에 중과세가 될 수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실제 중과세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에 등록을 할 때는 업무시설로 분류돼서 업무용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4.6%가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대상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4.6%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하지만 만약에 엄격하게 적용한다 한다면 다주택자 중과세도 가능하다. 이제 요거는 우리가 실질 활용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실질 활용 방법에 따라서 달리기 때문에 적용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4.6%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세, 요것도 좀 커요.
이거는 주거용이 유리합니다. 주거용으로 등록이 돼 있고 내가 주택으로 신고가 돼 있다 한다면은 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발생이 되고, 만약 그렇지 않고 업무시설로 돼 있다면, 대부분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업무시설 재산세를 부과받게 되는데, 상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통상 주택분보다 가치평가를 1.5배 이상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도 되게 거의 2배 이상 나오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주택으로는 되게 유리한데, 내가 만약 주택수 문제가 없고 실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한다면 이런 부분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고 해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반 업무시설로 만약에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다 한다면 종합부동산은 전혀 고려를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주택으로 임대를 주고 있다 한다면, 내가 다른 주택이 있어서 거주하는 주택이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된다 한다면, 이제 2주택, 3주택이 돼서 합산과세가 돼버리면 이 오피스텔로 인해 가지고 세금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택임대사 등록지에는 주택수 합산과세 배제가 됩니다. 단 조정세상적인 과세 배제가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택수 포함돼서 합산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거용과 업무용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한다면 부가가치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따로 붙지 않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받는 월세가 80만 원이다 그러면 8만 원의 부가가치 또 추가로 받아서 부가가치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상업용처럼 동일하게 적용한다. 그리고 최초 매수 시에는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는 또 환급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세금 얘기할 때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걸 실제 투자한다 생각한다면 이 부분 하나하나 다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역시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수 문제에 해당이 없고 중과세 문제도 해당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합산되어 다주택자 적용이 될 수 있고, 특히 조정대상 지역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주택수에 합산이 되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냐? 내가 다른 소득이 있을 때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의 임대가 소득이 발생을 한다면은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은 분리과세 해당 없고 종합소득세 합산이 되니까 당연히 내 소득 플러스 내 소득 세율부터 시작을 하니까 세금이 높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거용과 업무용 여러분들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내 성향에 맞게, 내 스타일에 맞게, 또 내 상황에 맞게 사전부터 주거용을 선택할지 업무용을 선택할지를 딱 정해놓고 투자를 하는 게 오피스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좌로 오피스텔 투자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50가지 중에 내가 주거용을 선택할 거냐 업무용을 선택할 거냐를 사전에 정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내용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 영상 그전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었지만 영상을 이제 이번에 강의를 좀 더 정리해서 묶어 놓을 테니까 앞으로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사전에 알아야 할 50가지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